세 번째로 다루어 볼 것은 생명표와 그리고 출산역표를 이용해서 개체군의 성장을 예측하는 계산 방식입니다. 생명표에서는 연령별 사망률 QX라는 값을 배웠고요. 출산역표에서는 연령별 출생률 BX라는 값을 배웠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활용하면은 개체군의 크기가 감소할 것인지 혹은 증가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먼저 QX 같은 경우는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고 이렇게 전체 값에서 QX를 뺀 값, 이것을 SX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연령별 생존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SX라는 값으로 변환시킨 다음에 BX 값과 연계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먼저 1-QX에 대한 의미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1은 전체를 의미하죠. 전체 경우의 수 중에 QX, 연령별 사망률을 제외를 한 것이니까 이 값은 결국 연령별 생존율을 의미하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수학적인 관계를 따지면요. 1-QX라는 값이 있을 때 QX의 값은 NX분의 DX라고 볼 수 있죠. 이때 DX의 값도 전개를 하면은 DX는 NX-NX 플러스 1입니다. 1을 NX분의 NX로 바꿔주게 되면은요. 이런 관계가 되겠죠. 이것을 한 번 더 계산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이 곧 SX, 연령별 생존율이 됩니다. X 연도에 살아있는 개체와 그 다음에 살아있는 개체의 비율을 직접 구함으로써 연령별 생존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혹은 QX가 주어져 있다면 1에서 빼는 값으로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한 SX와 BX를 이용해서 실제로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기 개체 30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40마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다람쥐 개체군을 어떤 숲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때 여기 써 있는 연도는 도입하고 나서 얼마나 지났는가를 나타냅니다. 이거는 개체군의 나이가 아닙니다. 그 개체들의 나이는 여기 X 밑에 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입할 당시에 0살인 개체가 40마리, 그리고 1살인 개체가 20마리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다뤄야 될 게 크게 두 가지, SX와 BX입니다. SX는 연령별 생존율이고요. BX는 연령별 출생률입니다. 이때 당연히 생존을 해야 출산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SX를 먼저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도입한 지 0년일 때 0살이었던 이 개체 40마리들은 1년이 지나게 되면은 1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때 40마리가 모두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0살일 때의 생존율이 0.3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40에다가 곱하기 0.3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12마리가 나오네요. 마찬가지로 도입할 그 당시에 1살이었던 20마리의 개체도 한 해가 지나면은 2살로 나이가 증가할 겁니다. 이때 20마리가 모두 다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도입할 그 당시 1살이었던 개체들, 그 개체들의 연령별 생존율이 0.5입니다. 따라서 여기다가도 0.5를 곱하면은 10마리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BX를 활용하게 됩니다. 연령별로 몇 마리씩이나 출생할 수 있는지가 쓰여 있는데요. 이 값을 여기에 NX에 곱하시면 됩니다. 도입한 지 1년이 지난 후 1살이 된 12마리의 개체들은 평균적으로 한 마리당 2마리씩 자손을 낳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24를 먼저 써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2살이 된 이 10마리의 개체들은 한 마리당 평균적으로 3마리의 자손을 낳습니다.
따라서 3 곱하기 10 해서 30을 써주시면 됩니다. 새로 태어난 개체들은 당연히 0살일 테니까 맨 위에다 쓰는 것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계산을 또 해보겠습니다. 이 값은 합하면 54죠. 54마리가 또 1년이 지나게 되면 1살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54마리가 모두 살아남지는 못하고요. 이때도 연령별 생존율 0.3의 값을 곱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16마리가 살아남는다 라고 계산이 되고요. 여기 12마리도 그 다음 해에 1살을 더 먹으면서 지나가는데 이때 연령별 생존율 0.5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0.5를 곱해주면 총 6마리가 살아남게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10마리, 2살인 10마리들은 그 다음 해에 3살이 되는데 이때 영향을 0.6만큼 받게 됩니다. 따라서 0.6을 곱해주면은 6마리가 살아남는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SX를 적용을 했으니까 다음으로 BX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16마리에 대한 BX 값은 2.0이죠. 즉 32마리의 자손이 태어날 것이고요. 또 2살인 개체 6마리로부터는 한 마리당 3마리씩 총 18마리의 자손이 태어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3살인 개체 6마리로부터는 BX 값 3.0을 곱해서 또 18마리가 태어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도별로 몇 마리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몇 마리가 될 것인지를 SX와 BX를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다른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령이 3, 연령이 4인 개체가 각각 20마리씩 도입이 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때 이 20마리는 도입되고 1년 후에 1살이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20마리가 모두 다 살아남을 수는 없고 이 나이대의 생존율인 0.45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9마리가 남게 됩니다. 다음으로 도입될 당시 4살이었던 개체는 1년이 지나면 5살이 될 거고요. 단 이 20마리가 모두 다 살아남아서 5살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때도 연령별 생존율 0.25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20 곱하기 0.25니까 5마리가 살아남게 됩니다. 이제 9마리와 5마리가 각각 생식을 하는데 4살일 때는 BX가 2.0, 그래서 2.0 곱하기 9 하면은 18마리의 새끼가 태어나고요. 5살인 개체는 생식을 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새끼는 18마리로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 해가 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제 태어났던 18마리는 1살이 될 것이고요. 이때 생존율 0.3의 영향을 받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소수점을 반올림을 하면은 대충 5마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9마리는 4살에서 5살로 나이가 늘어나고 이때 0.25의 연령별 생존율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소수점을 반올림을 하게 되면 2마리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5마리는 SX 값이 0이기 때문에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계산에서 제외를 하시면 됩니다. 이 개체들은 BX가 0이니까 더 이상 다른 자손을 낳지 못합니다. 여기 1살이 된 개체들은 한 마리당 평균적으로 2마리 정도의 자손을 낳으니까 10마리가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어난 10마리는 연령별 생존율 0.3의 영향을 받아서 3마리가 살아남게 되고요. 그 다음이 5마리는 0.5,
2.5가 나오는데 반올림하면 3마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2마리는 모두 죽게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1살일 때 bx 값이 2.0이므로 3 곱하기 2는 6 더하기 이 2살일 때도 2살일 때는 bx 값이 3.0이니까 3 곱하기 3은 9.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 태어난 새끼는 15마리, 1살이 3마리, 2살이 3마리 이렇게 남는다. 그래서 전체 시작할 때 개체가 40개체였는데 3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렇게 숫자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직접 계산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습에 나와 있는 표들을 직접 채워보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령별로 nx 값들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융전차에는 모든 개체가 다 죽었다라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d의 제로값 같은 경우는 d값은 nx 값에서 nx 플러스 1 값을 뺀 것이죠. 그러니까 d의 제로는 530에서 159를 뺀 값이 됩니다. 계산을 하면은 371마리고요. 그 다음 d의 1 값은 159에서 80을 뺀 값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79마리가 됩니다. 다음으로 d2 값은 80에서 48을 뺀 값이 됩니다. 32마리가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x 연도에서 x 플러스 1년을 뺀 값을 각각 구해보면은 27마리, 그리고 16마리. 마지막 경우는 결국은 모두 다 죽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5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qx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qx 값은 어떤 x년도에 살아있는 개체에서 그 연도에 죽게 된 개체 수를 이렇게 분수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q0 같은 경우는 530분의 371 값이고요. 이거는 계산하면은 소수점으로 0.7이 나옵니다. Q1 같은 경우는 159분의 79. 이거는 딱 나누어 떨어지진 않는데요. 반올림을 하게 되면은 대략 0.5 정도의 값이 나옵니다. Q2 값은 80분의 32. 계산을 해보면은 0.4가 나오고, Q3 같은 경우는 48분의 27, 0.56 정도의 값이 나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 nx분의 dx 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0.76, 그리고 마지막은 1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qx 값은 결국 맨 마지막에 모든 개체가 죽는 시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 코호트는 모두 다, 모든 개체가 다 죽은 상태가 됩니다. 다음으로 sx 값을 구하겠습니다. sx 값은 연령별 생존율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값은 1-qx 값으로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nx분의 nx 플러스 1 값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값이든 서로 같은 값입니다. 이렇게 1-qx로 구하는 것이 좀 더 간단할 것 같아서 계산을 해보면요. 1에서 0.7을 빼면 0.3, 1에서 0.5를 빼면 0.5, 1에서 0.4를 빼면 0.6, 마찬가지 1 값에서 qx를 계속 빼 나가시다 보면요. 0.44, 0.24, 그리고 마지막은 0이 됩니다. nx분의 nx 플러스 1로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궁금하면은 한번 직접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문자 lx입니다. 소문자 lx 같은 경우는 이름은 생존율입니다. sx는 연령별 생존율이었고 lx는 그냥 생존율인데요. 정확히는 코호트의 그 처음 태어날 때 집단 수인 n0 중에 x년도에 살아남은 개체 nx,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L0 값 같은 경우는 N0분의 N0이기 때문에 1이 나옵니다.
1년째가 되었을 때 159마리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530분의 159 계산하면은 0.3이 됩니다. 2년째가 되었을 때 530마리 중에 80마리가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530분의 80 계산하면은 약 0.15 정도 값이 나옵니다. 530분의 48 계산을 하게 되면은 0.09 정도가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것들도 계산을 해보면은 0.04 그리고 마지막은 0.01 정도의 값이 나옵니다. 소수가 너무 커질 경우에는 제가 반올림을 적절한 위치에서 해서 간단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bx 값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 bx 값들을 모든 연도의 bx 값들을 모두 더한 값, 이 값은 2와 3과 3과 2를 더하니까 총 10이 나옵니다. 모든 bx 값을 더한 이 10은 조생식률이라고 부릅니다. 이 조생식률은 어떤 암컷 한 마리가 태어나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살아남았다고 가정할 때 그 한 마리의 암컷이 낳을 수 있는 평생 동안 낳는 다른 암컷의 숫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암컷이 태어나서 수명을 다 하면서 정상적으로 생식을 했다. 그러면은 총 10마리의 암컷을 자손을 낳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 LX 값과 BX 값을 곱한 값도 따로 다뤘었죠. 이 LX 값과 BX 값을 모두 더한 것을 순생식률이라고 하였고요. 이 값들을 직접 더하는 과정을 해보면요. 값이 대략 1.4 정도가 나옵니다. LX와 BX의 값들의 합, 이 순생식률이 정확히 1일 경우에는 그 개체군의 크기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이처럼 1보다 큰 값이 나올 때는 개체군의 숫자가 점점 불어나는 상황이고, 이 값의 크기가 1보다 작은 값이면은, 순생식률이 1보다 작은 값이면은 그 개체군의 크기가 점점 감소하는 상황이다 라는 설명도 드렸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이제 nx 값으로부터 대문자 lx 값을 구하고, 그로부터 대문자 tx 값을 구하고, 마지막으로 nx 값과 tx 값의 비율을 이용해서 ex, 즉 기대 수명을 구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x, tx, ex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구하는 것보다는 거꾸로 가장 먼 연도부터 차근차근 채워서 위로 올라가는 게 좀 더 계산이 편리합니다. lx 값은 2분의 nx 플러스 1이죠. 그래서 L5 값은 5와 0의 절반 평균값이니까 2.5가 됩니다. L4 값은 21과 5의 평균값이니까 13이 됩니다. L3 값은 48과 21의 평균값이니까 34.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값들을 채워나가게 되면은요, L2 값은 64가 나오고요. L1 값은 119.5가 나오고, 마지막 L0 값은 344.5가 나옵니다. 이제 tx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tx 값은 x 연도로부터 맨 마지막 연도까지 모든 l의 값을 더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거꾸로 채워보면요, t5 값은 그냥 2.5를 곧바로 써주시면 됩니다. t4 값은 L4와 L5 값을 합쳐서 15.5를 써주시면 되고요. T3 값은 L3, L4, L5 값을 모두 합쳐서 써주시면 됩니다. 합하면 50.0이 나옵니다. 계산을 할 때
T3 값을 구한다고 하면은 L3, L4, L5를 모두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 T4 값과 L3 값만 구해서 더해도 똑같은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T2 값을 구할 때 L2부터 L5까지를 모두 더하셔도 되고 아니면 L2 64와 그 다음 T 값인 50을 더해서 114.0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T1 값도 역시 L1부터 L5까지를 차례대로 다 더하셔도 되고 아니면 T2 값에다가 L1 값을 더해서 233.5로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 T 값을 모두 다 구하게 되면 이렇게 채워지고요. 이제 이 x는 nx분의 tx 값이죠. 그래서 각각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lx와 tx를 구하지 않고 nx로부터 곧바로 기대수명인 ex를 구하는 방식도 알려드렸죠. 이것은 직접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해보시면은 그 값을 비교해보면 같은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